안녕하세요. DIY 강아지 옷 만들기 초코 공방입니다. 오늘은 리드줄을 연결할 수 있는 구멍이 있는 케이프 만들기 해보겠습니다. 이번에 소개해드릴 밍크털 케이프는 외출할 때 옷 위에 가볍게 걸칠 수 있는 용도라서 리드줄을 밖으로 뺄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주었습니다. 앞에는 단추 고리를 이용해서 귀여운 단추를 하나만 달아 주었고요. 앞쪽과 등 쪽의 길이는 다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. 그럼 아주 간단하게 패턴을 그려 볼 텐데요. 보시는 것처럼 앞쪽과 등판의 길이를 다르게 했고 등판을 조금 넉넉하게 덮어서 따뜻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패턴을 그려 주었습니다. 우선 목 부분을 그려 볼 텐데요. 목 부분은 이 U자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되시고 지금 그리는 패턴은 전체의 2분의 1이 되는, 그러니까 즉 반쪽이 되는 패턴이라서 아이의 목둘레에 여입은 3cm를 더 주시고 그것을 2등분한 길이만큼 U자 모양이 되도록 그려주시면 됩니다. 목둘레선에 직각이 되도록 아이의 등 길이 2분의 1 길이만큼 앞부분을 그려주시고요. 이 부분은 목에서 아이의 앞다리 시작하는 부분이 살짝 덮도록 그려주셔도 됩니다. 등은 아이의 등 길이 3분의 2 길이 이상 되게 해주시면 되세요. 너무 긴 게 싫으시면 3분의 2까지 해주시고 조금 더 많이 덮기를 원하시면 더 길게 해주시면 되고요. 이제 두 부분을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연결해 주시면 패턴은 끝입니다. 일반 케이프 패턴에서 등 부분 길이를 더 길게 연장해 준 디자인입니다. 위에는 목둘레선의 여입은 3cm를 2로 나눈 길이, 앞부분은 등 길이의 2분의 1, 그리고 등은 등 길이의 3분의 2 이상 해주시면 되세요. 저는 이번에 단추 고리를 이용해서 달아줄 예정입니다. 먼저 리드줄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주겠습니다. 케이프의 가운데 중심에 가로 2cm, 세로 3.5cm의 구멍을 만들어 줄 거예요. 이 구멍은 가지고 계신 리드줄에 따라서 크기를 달리할 수 있고 또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위치는 아이에게 하네스를 연결해 보시고 구멍의 위치를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. 박음질이 끝나면 가위로 잘라서 구멍을 만들어 줄 거예요. 만약 원단이 얇아서 힘이 없는 원단이라면 이 구멍 만드는 곳에 접착 심지를 먼저 붙여주는 것이 좋습니다. 박음질이 끝났다면 뒤집기 전에 내 부분의 모서리에 가위집을 넣어 줄 거예요. 모서리 최대한 가깝게 가위집을 넣어 주셔야 뒤집었을 때 이 부분이 많이 울지 않습니다. 올이 잘 풀리는 원단도 심지를 붙여주면 더욱 좋습니다. 이제 구멍을 통해서 얇은 원단을 통과시켜서 뒤집어 주세요. 그러면 겉이 밖으로 나오게 되고 이제 안끼리 마주보는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. 이렇게 하면 리드줄을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은 만들어졌고요. 이제 여기서 박음질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박음질을 할 때는 겉끼리 마주보도록 놓고 박음질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 원단도 마찬가지로 겉끼리 놓고 박음질 해줄 거예요. 지금 이 구멍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박음질 하려는 부분을 이렇게 뒤집어서 겉끼리 마주 보도록 놓고 박음질을 해주시면 되세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구멍에서 아랫부분이 좀 넓기 때문에 그 부분 먼저 해줄 거고요. 이 부분을 이렇게 뒤집어서 윗부분을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아랫부분이 겉끼리 만나도록 놓은 다음 박음질을 해줍니다. 케이프의 윗부분은 좁고 아래는 넓게 펴지는 디자인이라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뒤집어서 박음질을 할 수 있고요. 앞부분의 한쪽에는 단추 고리를 시접 방향 맞춰서 놓고 고정시킨 다음 함께 박음질 해주셔야 됩니다.
이제 박음질을 해볼 텐데요. 시접 끝에서부터 박음질을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뒤집는 방법으로 박음질을 할 때는 완성선에만 맞춰서 박음질을 해주시는 게 나중에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. 하지만 시접에서부터 박음질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. 지금 이 부분을 영상으로만 보면 원단을 그냥 겉길이 마주 놓고 박음질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이 윗부분에 구멍을 박음질 해서 원단은 안길이 마주 보고 놓아진 상태고 그 부분들을 뒤집어서 겉길이 마주 보도록 놓은 다음 박음질을 하는 중입니다. 리드줄 통과하는 구멍이 작은 데다가 케이프의 아랫부분이 옆으로 퍼지는 형식이라 이런 식으로 박음질해도 비교적 박음질이 더 쉽게 되는 것 같아요. 반대쪽 앞부분까지 지금 박음질이 된 상태고요. 윗부분에는 창구멍으로 조금 남겨두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.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창구멍으로 하기에는 다 너무 넓은 부분이라서 이제 마저 박음질을 최대한 많이 해주고 창구멍을 남겨줄 거예요. 이제 박음질 되는 부분이 없어지면 이 안쪽에서부터 살살살 당기면 박음질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만들어집니다. 더 이상 안쪽에서 나오는 부분이 없다면 박음질이 되지 않은 부분을 통해서 뒤집어 주세요. 이렇게 뒤집어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박음질이 된 것을 볼 수 있고요. 이 윗부분의 한쪽은 지금 박음질이 되지 않았습니다.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나머지 부분을 안쪽으로 좀 몰아넣고 박음질이 되지 않은 부분이 만나도록 똘똘똘 말아준 다음에 창구멍만 남기고 마저 박음질 해주세요. 이 박음질 방법은 곱창 머리끈 만들 때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윗부분에 창구멍 남기고 박음질을 마무리해 주세요. 이제 박음질이 끝났다면 창구멍을 통해서 뒤집어 줍니다. 밝은 곳으로 돌아와서 뒤집어 보겠습니다. 창구멍을 통해서 박음질된 부분을 조심스럽게 당겨서 뒤집어 주세요. 다 뒤집은 후에는 모서리도 정리해 주는데요. 지금 영상에는 나오진 않았는데 모서리를 정리할 때는 창구멍 속으로 젓가락 같은 걸 넣고 모서리 부분을 쭉 한번 훑어주시면 모서리가 깔끔하게 정리될 거예요. 그리고 그 뾰족한 부분들은 송곳을 이용해서 빼주시면 됩니다. 그 후에는 창구멍을 공구르기를 통해서 막아주시면 됩니다. 공구르기는 손바느질로 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? 그리고 앞부분에는 단추를 달아서 단추 고리와 연결해 주었고요. 창구멍도 예쁘게 막아 주었습니다. 이 케이프는 외출할 때 위에 가볍게 걸치고 나갈 수 있는 용도라서 리들줄을 밖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주었습니다. 위에 가볍게 걸치기만 하면 되는 거라 옷 많이 입는 거 싫어하는 아이들도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. 오늘 보신 영상은 어떠셨나요? 도움이 되셨나요?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